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1번부터 34번 10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주의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미래주의. 자, 나가기에 잠깐 앞서서 요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요렇게 5가지의 과목들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 5개 중에 하나가 나와요. 정확하게는 요 5개 중에서 3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난이도는 저는 사실 제가 문과고 이제 그 과학이 싫어서 문과를 간 케이스라, 물론 지금 문이과가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이 과학 기술이 참 이해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이런 거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재작년 수능이 이제 31번 문제로 이게 굉장히 멋있는 척한 게 아니고요. 지금 너무 더워요. 그래서 땀나가지고 굉장히 고난이도였는데, 저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좀 힘들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져 있다 정도. 그러니까 개인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과 기술이 좋은 게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과학 기술이 싫은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는 그냥 좀 쉬워요. 괜찮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31번부터 34번 조금 쉬운 비문학입니다. 쉬운 독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쉽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난이도가 제일 쉽다는 말은, 이게 어려우면은 조금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 작품이, 요 문제가 어려웠을 때 조금 위기의식을 갖고, 내가 좀 국어가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10쪽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12쪽입니다. 12쪽 미래주의와 관련된 겁니다. 자,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자, 미래주의는 예술 분야입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밥 먹고 와갖고. 미래주의는 20세기 초 이탈리아 시인 마리네티의 미래주의 선언을 시작으로 화가 알라, 조각가 보치오니, 건축가 상텔리아, 음악가 루솔로라는 전위예술 운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전위예술, 기존의 표현 예술 형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표현을 추구하는 예술 경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것을 바꾸는, 이런 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좀 있어 보이는 말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림에 피카소가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림 안에 항상 2차원의 내용들만 넣었다가 피카소가 등장한 이후로 그림의 3차원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여러 가지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이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 그런 거 못 봤어요? 신기한 그림에서 천장에 줄로 뭐가 막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문양이 만들어지는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뭐 말하는지 아나? 이렇게 줄에 뭐가 막 매달려 있어서 그냥 보면은 그냥 매달려 있는 거구나 하는데, 옆으로 보면은 문양이 나오는. 방송 메이커를 말해도 되겠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방송이라고, 그죠? TVN 예능 프로그램 하기 전에 뜨는 빨간색 TVN 표시 보면 그렇습니다. 요새 삼시세끼를 많이 봐서 밥 해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거 보면. 자, 계속 볼게요. 당시 산업화에 뒤처진 이탈리아는 산업화에 대한 열망과 민족적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산업화의 특성인, 밑줄 쳐봅시다. 산업화의 특성인 속도와 운동에 주목하고 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려는 미래주의가 등장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미래주의는 다양한 예술운동. 근데 그 예술운동이 뭘 상징하고 하느냐? 속도, 운동, 그 다음에 산업화. 산업화. 산업화는 굉장히 위대한 혁명 중에 하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미래주의 화가들은 질주하는 자동차 사람들로 불러 북적이는 기차역, 광란의 댄스홀,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 등 활기찬 움직임을 보여주는 곳을 주요 소재로 삼아 자 여기 볼게요. 미래주의 화가들은 이런 것을 소재로 삼아 뭐냐면 산업사회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했대요. 그럼 그 밑에 뭐가 나올까요? 어떻게 역동적으로 하는지 볼게요. 그들은 대상의 움직임의 추이는 과정, 뭐 이런 거, 변화 과정, 뭐 이런 겁니다. 화폭에 담아냄으로써 대상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주의 화가들은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 거기 밑줄 칠까요? 자 분할주의 기법이라는 거를 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의 움직임을 죄송합니다. 똑같은데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움직임을 하나의 화면에 표현하는 분할주의 기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주하고자 하는 말의 다리는 4개가 아니라 20개다. 미친놈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요. 이 선언은 분할주의 기법을 통해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역동성, 대상의 역동성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미래주의는 어디서 배경이 뭐예요? 산업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산업화를 배경으로 하고요. 뭘 구현하는 게 목표예요? 역동성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조금 내릴게요. 이제 슬슬 궁금해할 텐데 몇 분에 풀어야 돼요? 라고 하시면은 하나, 둘, 셋, 네 문제잖아요. 네 문제를 1분 3, 그러니까 최소 1분, 최대 1분 30초니까 네 문제면 대충 5분 좀 넘겠죠. 예, 그 정도 안에 이걸 다 이 하나를 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요. 처음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국어는 좀 시험에 대한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자, 보겠습니다. 분할주의 기법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사진작가 머레이의 연속 사진 촬영 기법에 영향을 받은 거 대충 알겠죠? 차차차차차차 이거 이미지의 겹침, 역선, 상호 침투를 통해 연속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려 했다. 이미지의 겹침, 자 동그라미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화면 하나에 여러 하나의 대상을 죄송합니다. 화면에 잉크가 터졌네요. 아하.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학생님들. 장난이에요. 예, 한번씩 터져요 이게. 보세요. 화면에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개의 이미지로 중첩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연속 사진처럼 화가는 움직이는 대상의 잔상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쨌든 뭐냐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움직임을 만드는 거다. 그게 뭐다? 이미지의 겹침이다. 그다음에 분할주의 기법은 이렇게 이미지의 겹침.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역선. 역선은 뭐예요? 대상의 움직임이 궤적을 여러 선으로 구해서 우와! 어이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좀 커피 좀 흘릴 수 있죠. 예. 분할주의 기법은 그래서 이미지의 겹침, 역선, 상호 침투. 저걸 쏟는 제 액션이 이 영상에 들어가서 다시 촬영을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 오늘은 좀 일이 많아갖고 좀 힘드네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예. 커피 한잔 할까요? 예. 자, 역선은 뭐래요?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주의 화가들은 사물이 각기 특징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를 통해 역선을 통해 표현을 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침투. 동그라미. 제가 하는 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특정한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를 칩니다. 무조건 동그라미를 쳐요. 왜냐하면 이걸 보다가 다시 앞부분을 봐야 할 때 빠르게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는 그냥 막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읽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역선을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면 대상이 다른 대상의 배경이 구분해진 상호 침투가 발생해 대상의 사실적인 형태보다 왜곡된 형태로 나타낸다. 대상과 대상이 겹쳐져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서 상호 침투가 모호해진다고 합니다. 배경과의 그런 것을 통해서 속도와 운동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죠. 네. 요거 한번 말해야 되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왜 이런 식으로 밑줄을 치는가? 왜? 여러분 이 시험 문제는요. 맞추라고 낸 문제예요. 틀려서 등수를 가르기 위한 문제예요. 틀려서 등수를 가르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글로 안 내요. 복잡한 구조로 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줄을 치든 옆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글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뭐 미안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게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서도요. 대학을 가고 간 후에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를 하거나 혹은 좀 꿈이 큰 친구들은 뭐 큰 시험을 준비한다 했을 때 이 정도 독해력은 필요합니다. 저는 이과인데요. 이과도 똑같아요. 그 기계와 관련된 공학과 관련된 전공 서적들은 외국 서적을 번역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영문학, 그러니까 만약 기계공학을 예를 들어 볼게요. 기계공학과 관련된 전공 서적을 번역을 해올 때 영문학자가, 그러니까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 그걸 번역하지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를 전공한 사람은 그 내용을, 원서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대학 가면 그런 공부를 합니다. 그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책은 이따만큼 두껍고 가격은 비싸고 교수님은 수업 진짜 엄청 빨리 나가고 장난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러면서 다 넘어갑니다. 어쨌든 볼게요. 기존의 전통적인 서양 회화가 대상의 기존은 대상의 고정적인 모습에 주로 이런 거를 요소를 보았다면은 미래주의 회화는 색깔 다른 걸로 하는 게 좀 더 편하시겠죠? 미래주의 회화는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이런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답니다. 아하, 그렇구나.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의가 나오면 좀 동그라미를 치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갔을 때. 이러한 미래주의 회화는 이후 모빌과 같이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 입체줄 조형물의 운동을 보여주는 키네틱 아트. 제가 아까 설명한 TVN 예능 하기 전에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영감을 제공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31번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볼게요. 프린트래. 시험 문제 보겠습니다. 좀 정리 좀 하고. 별로 안 어렵죠, 이거. 쉽습니다. 자, 31번 윗글에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1번 볼게요. 미래주의에 참여한 예술가들 누가 있어요? 화가 빌라, 조각가 보치오니, 그 다음에 건축가 상텔리아, 음악가 루솔로 이런 애들. 2번 미래주의가 등장한 배경은 뭐? 산업화에 이탈리아가 뒤처졌다고 생각해서. 3번 미래주의 화가들이 사용한 기법 뭐? 분할주의. 그 중에서도 뭐? 이미지의 겹침, 역선, 상호 침투. 4번 미래주의 회화가 발전해온 과정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미래주의 회화가 이렇게 됐다 정도. 5번 미래주의 화가들이 추구한 미식, 속도, 운동.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32번 기억의 구체적인 내용. 기억이 뭐냐면요. 자, 기억은 영감이죠. 영감. 이 영감은 그거예요. 모빌이래요. 모빌과 같은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 입체적 조형물의 운동을 보여주는 키네틱 아트가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보드마카 그 하나 그 자체죠. 근데 이 보드마카들을 줄이든 뭐든 연결을 해서 사람의 얼굴 모양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의 얼굴인데요. 이렇게 옆으로 보면 그냥 얘들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존의 전통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2번 보세요. 3차원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대상을 통해 구현하려는 생각이죠. 선생님 왜 3차원 이건 어떻게 알아요? 모빌과 같은 거
그다음 대상의 속도와 운동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전통 회화 양식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대상에 준한다. 제처럼 이건 아니고요. 3번 사진의 촬영 기법 이거는 저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었어요? 저기 분할주의 기법이었죠. 분할주의 기법이었죠. 머레이에 이건 분할주의 기법. 4번 역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인류가 추구해야 할 미래상 이런 건 없었죠. 5번도 추상적인 대상으로 확대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요. 속도와 운동이죠. 추상성이라는 거는 그 단순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33번 보겠습니다. 강아지의 다이내미즘은 여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에서 미래주의 효야 지금 강아지 발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안 보이죠? 꼬리는 신났죠. 사람 발 끈이죠. 이렇게 끈. 이해가 돼요? 그럼 2번을 보세요. 선을 교차시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움직이는 강아지의 모습을 속도감 있게 그린 것에서 미래주의 회화의 경향 속도가 딱 봐도 신나 보인 신남이 느껴지잖아요. 강아지가 신나고 막 달려가는 그 모습이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그림 하나를 보고 그게 미래주의입니다. 2번 선을 교차시켜 쇠사슬의 잔상을 구체적으로 재현한 것에서 여기 막 재현되어 있죠? 재현한 것에서 역선을 통해 사실적인 형태를 강조한 게 아니라 움직임의 궤적을 나타내고 움직임의 궤적을 나타내고 그를 통해서 화가의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요. 3번 강아지의 발과 바닥의 경계가 모호하게 보이는 것에서 대상과 배경의 상호 침투 효과를 볼 수 있겠군. 예, 이거는 맞습니다. 배경과 구분이 모호해지는 게 상호 침투라고 했었죠. 이거 약간 발을 정확하게 안 그리잖아요. 살짝. 그러니까 슬쩍 이것도 살짝 그리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상호 침투라고요. 4번 강아지의 발을 중첩시켜 표현한 것은 이미지의 겹침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그렇고요. 자, 5번도 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나 뭐 4번이나 뭐 비슷한 건 아닙니까? 강아지의 발을 그리고 사람의 다리를 여러 개로 한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또한 그것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한 거죠. 뭘 통해서? 분할주의 기법. 왜 분할주의예요? 회화라 그랬잖아요. 회화. 회화는 그림입니다. 영어 회화할 때 회화가 아니라요. 오늘 좀 그 2학년들이 오늘 계약을 해서 이제 2학년 수업 제가 1학년, 2학년 수업을 다 나가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잖아요. 2학년은 목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이 좀 잠긴 것 같아요. 자, A는 고양입니다. 고양이라는 건 정신이나 기분 따위를 북돋워서 높임. 2번 추위 맞고요. 3번, 4번 맞고요. 5번은 주목하여라는 거는 자신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운 게 아니라 주의를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주의를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주목. 이런 거는요, 진짜 미안한 말이죠. 34번 같은 거는요, 책이나 글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좀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